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아니 근데 YG는 이 매일 하는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할 때마다 왜 말하는 스피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제 기분대로 다릅니다. 나는 맨날 YG가 되게 빨리 말하면 나도 빨리 말해야 되고 오늘처럼 오늘은 되게 뭔가 리듬감을 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도 또 비슷하게 하라. 이번 주가 약간 운명의 주이기 때문에 약간 두둥두둥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녹음된 걸 트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에 첫 번째 인트로.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매번 날씨 그리고 JYP, YG 또 크루들의 컨디션 그리고 또 미묘한 그날의 분위기 또 책 등등 여러 가지 게 종합이 되어가지고 또 전날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 현재 배가 얼마나 고픈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해서 미묘하게 다릅니다. 아무튼 운명의 주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주죠. 오늘이 11월 28일 날 지금 업로드되고 다음 편은 11월 30일 날 올라갈 텐데 11월 30일이 시즌5 펀딩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방송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진짜 중요한 날이네요. 이거 듣고 펀딩 취소해버리면 성공했다가 돈이 못 받으면 어떡해요? 이미 하신 분이 빼. 네. 내가 이따위 방송을 위해서 돈을 냈다고? 야 빼 이렇게. 네. 그 사람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왜? 이 방송을 듣고 맞아 내가 아직 안 냈네 이러고 돈 낼 거라고 생각하지 비관적으로 않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찔렀네. 정확하게 생각하는 좀 고든 자세로 하세요. 성의 있는 자세로. 라디오인데 내가 약간 삐딱하게 앉으면 어때? 보이는 라디오도 아니고. 저도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아이고 지금 저희가 이제 좀 녹음을 일찍 하고 있어가지고 펀딩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사실 오늘까지 펀딩이 안 됐으면 안 된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럼 이제 고별 방송 준비해야죠. 슬슬 우리가. 고별 방송 준비해야죠. 근데 혹시 오늘 진짜 방송이 나가고 펀딩 금액이 갑자기 빠지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메꿔 넣게? 네, 저 때문에 빠졌을. 왜냐면 변수가 오늘 저니까 제가 그거 메꿀게요. 자. 야, 요거 잘 녹음해야 돼. 잘 녹음해서. 소연 PD님 이렇게 보시다가 빠진가 싶으면 바로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펀딩 실패하면 다음 주에 박평 방송 아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주 정도는 혼비님, 박평님 한 번 더 불러야죠. 고별 방송. 고별 방송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음주 방송 한번 JYP랑 YG 음주 방송 한번 하고 이렇게 쪽 내는 걸로. 둘이서 게스트 없이 막 약간 반말하면서 서로 책걸상 600회 만에 처음으로 둘이만 하는 거야. 셋이서 안 하고. 약간 반말하고 그다음에 막말하면서. 그거 듣고 싶어서 빼면 어떡하지?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둘이 음주 방송? 진짜? 그거 펀딩 상품으로 넣어요, 차라리. 그러면 얼추 한 600회 정도에서 쪽 나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우리 이제 1년에 한 100회 하니까 600회면 한 6년 하는 6년 한 거니까. 많이 했다 근데. 많이 했죠. 아니 우리랑 같이 시작한 그리고 먼저 시작한 것들 지금 다 문 닫았잖아요. 다 문 닫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는 문 닫고 새로운 걸로 나왔잖아. 금음. 책 이게 뭐라고나 문 닫고 금음으로 돌아왔잖아. 금음은 그래도 방송은 아니니까.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책걸상은 아마도 국내에서는 확실히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사례가 없을 것 같은 드물 거예요. 책 관련 팟캐스트 방송인데
청취자들이 자꾸 돈을 주면서 음. 계속하라고 꼬시는, 진행자들은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청취자들이 자꾸 돈을 보태주는 특이한 방송이고요. 그 그래서 월추 살짝 여기 약간 반정부 방송이잖아요. 우리가요? 네, 최근에 약간 트렌드가 응. 예를 들어서 뭐 마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응. 약간 작은 도서관의 책을 없애고 응. 약간 공부방으로 활용하라. 그런 면에서 뭐 이런 식의 그 뉴스들도 보면서 제가 좀 어이없어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예산이 조금 좀 팍팍한 상황이잖아요. 살림살이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책 관련 예산들이 되게 많이 깎이거나 혹은 줄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요? 그 예를 들면 그게 책 관련 예산이라는 게 뭘까요? 뭐 도서관 책 구매 예산이라던가 뭐 도서관 강연 뭐 도서관 강연이라던가 행사. 행사 뭐 등등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제 어떤 항목들은 깎거나 아니면 네. 없애야 되는데 네. 책 관련한 것들은 별로 인기도 없고 너무 우울한 그 얘기다. 다음에 뭐 없앤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아까거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저걸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생색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지자체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나 네. 그래서 뭐 많이들 깎이는 분위기라고. 정말요. 지금도 막 보니까 예산 부족해가지고 행사도 되게 힘들게 하고 그러는 데가 너무 많은데. 네. 새 정부 들어와서 혹시 책 관련 정부 예산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책걸상 방송도 좀 지원해주면 안 되냐고 정부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깎이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책 읽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아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반정부 스탠스를 막 취해가지고 이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후원을 좀 받아볼까 하는 생각을 내가 잠시 했는데 그러기도 참 어려운 게 YG가 그동안 했던 짓을 생각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거 쓰고 이랬으니까 또 반성문을 쓸까 이참에. 우리 어느 쪽 저 지지자들한테도 별로 후원받기 어려운 참 그런 방송이네요. 근데 이 말은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책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하셨나요? 이 말 너무 책을 읽는 와닿는데?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어느 쪽 편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네, 맞아요. 사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좀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죠. 원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한 존재들이잖아요. 네. 네. 자, 불편한 존재이고 마이너리티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펀딩까지 실패하면 이제 한 획을 이제 긋는 거죠. 네, 아무튼 네 시즌 5 저희가 시즌 1을 좀 길게 해가지고 시즌 1은 2년이었던 거죠. 2년 했죠. 네. 그리고 시즌 2, 3까지 4까지는 이제 1년씩 해가지고 지금 5년 했고 이제 6년 차로 만들기 위한 시즌 5 펀딩 진행 중입니다. 11월 30일까지 목표 3,333만 원 될지 네.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뭐 해보시죠. 네. 오늘 읽어볼 책은 이거 진짜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고민도 많이 했고, 방송하려고 읽은 책도 아니고. 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다 읽었어. 일단 이 책은요 대부분 다 모르실 텐데 JYP도 처음 듣는 이름의 작가의 책이고 그냥 서점에 이제 가서 뭐 신간이 뭐 없나 이걸 쫄래쫄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 표지 디자인이 조금 특이한 게 있어갖고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목은 또 잘 안 보여. 제목은 이렇게 약간 반짝이게 해놨는데 네. 바탕이랑 비슷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갖고는 이게 제목은 뭐야? 이러고 어렵게 봤어요. 그랬더니 뭐 제목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작가도 몰라, 제목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이거 뭐냐 이러면서 이제 뒤랑 뒷면 뭐 앞날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JYP 지금 언제 읽은 걸로 나와요? JYP요? 메모하잖아요. JYP는
6월달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JYP가 6월달에 음.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읽고서 음. 계속해서 저한테 네. 골 때리는 책이라고. 네. 방송하자는 건 아니라 그냥 네. 내가 우연히 봤는데 네. 골 때린다. 정말 내가 마지막에 세게 한 방 맞았는데 그렇구나. 네. 넉넉히 읽다가 네. 하여튼 그래 더 말해줄 순 없어. 뭐 이렇게 말한 거지.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그 JYP가 막 골 때리는 책, 재밌는 안 책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별 신통치 않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안 믿는 존재들. 신통치 않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또 갑자기 문득 생각난다듯이 네. 내가 야, 두 너 번 말했어? 읽었어? 2번 말했어. 네, 두 너 번? 읽었어? 아, 그거 읽으라니까 그거. 제가 뭐. 본 것만도 2번 넘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 작품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YG는 나처럼 YG도 나처럼 속아 넘어갈까 아니면 안 넘어갈까 네. 이게 궁금했던 거지. 예. 음. 그래서 도대체 뭔데 그러는 거야? 그래 딱 한 달 뒤에 네. 지금 JYP한테 다 읽은 날짜 들으니까 딱 한 달 뒤에 지난 여름에 저는 읽었어요. 네. 읽고서 저도 완전히 아 정말. 완전히 깜빡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만 속을 수 없다. 그래서 혼비님한테도 읽어보라고. 네. 저는 안 그래서- 속았습니다. 범인 안 속았어요? 네, 저는 되게 초반에 알았어요. 아. 네. 근데 저는 원래 반전을 어떻게 알 수가 반전을 있지? 예측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말하는 거에 스포 될 것 같은 거 있으면 바로 컷 해주세요. 네. 아니 뭐 그렇진 않아. 저는 이 요소를 이 반전에 관련된 그 요소를 책 읽을 때 굉장히 유심히 늘 확인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어떤 걸 유심히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그럼, 사실은 그럼.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지금 말하는 모든 내용이 모든 단어는 다 스포야 사실은. 네. 음. 근데 사실 저는 정혜연 방송할 말이 없어. 아니 진짜 빼고 잘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정혜연 작가님을 꽤 좋아하는 편이고 아 원래 아는 원래 분이에요? 알았어요. 제가 오. 한국에 좀 그래도 신간 나오면 언젠가는 꼭 읽어야지 하면서 사놓거나 찾아보는 두 작가님이 송시우 작가님, 정혜연 작가님 두 분이. 아니 그 정혜연 제가 작가님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저 원래 추리소설 좀 좋아하니까 예전에 지금 죽으러 갑니다. 네, 아. 지금 죽으러 갑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었고 저는 내가 죽였다도 봤고 또 이제 이분이 엔솔로지로 쓰신 카페 홈즈에 가면이라는 이제 여러 작가님들이 쓰신 책이 있는데 이 카페 홈즈를 좋아했어요. 제가 이 공간을 이게 실존하는 공간이거든요. 지금은 없고 망원동에 실제로 있었던 카페. 그래서 저는 약간 정혜연 작가님이 굉장히 익숙하고 팬이 고정 팬이 있는. 아니 그렇더라고요. 작가님이에요. 저도 이분 누군지 몰랐는데 조금 검색해 보니까 고정 팬 되게 많고 뭐 해외 수출도 됐고 페이지 터너 쓰는 걸로 네. 유명하고 한국 스릴러 문학의 유망주 뭐 이런 좋은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거 네. 아니야라고 이제 해서 읽기 시작한 건데 내용도 재밌었지만 맞아요. 아무튼 반전이 아주 기가 막혀. 일단 페이지 턴오고 페이지 터너 맞아요. 근데 우리 지금 제목도 이야기 안 한 거 알죠? 정말. 제목은 오. 저 파일 방송 이름에 적혀 있을 거야. 아마. 맞네. 정혜연 장편 소설 홍학의 자리가 네. 오늘의 책입니다. 근데 그 홍학의 자리는 저는 JYP의 강권으로 강추로 읽었는데 일단 페이지 턴오고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정말 저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저도요. 네 책도 좀 얇은 편이고. 네, 챕터 얇은 편이고 근데 뒤가 계속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추리 소설이죠. 네. 추리 스릴러라고 해야 될까요? 추리 스릴러? 네네. 그리고 읽으면 약간 요즘에 한국 드라마 같아. 아 맞아요. 좀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 드라마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약간 연상이 되는 근데 그런 요소들이 있어. 그쵸. 네네. 나 요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드라마로 하지만- 만들기는 나그 얘기하면 어렵죠. 안 돼요. 네.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야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드라마로 너무 이상할 것 드라마를 같아. 만들 수 있어. 있는데 드라마를 이게 만들 수 있고 진짜 어렵다. 뒤통수 확 치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 그렇죠. 네. 지금 다 느껴지시죠? 우리가 이제 뭔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반전을 저처럼 초반에 눈치를 채시더라도 이 반전이 사실은 되게
수사 자체에 혹은 범죄 자체에 되게 크게 좌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반전을 눈치챘다는 게 불가능한 게 내가 혹시 이건가라고 상상을 했어도 그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끝까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네 이걸까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처음부터 약간 자극적이에요. 너무 자극적이죠. 네, 자극적이에요. 그 좀 읽어볼까요? 이렇게 아니, 읽지 자극적인 마세요. 장면을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읽지 솔직히 마. 초반 아니,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정혜원 작가님 아니었으면 저 그냥 닫았을 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진짜 자극적이에요. 네. 읽지 마. 너무 자극. 이거 지금 19금 방송도 아니고. 네. 지금 저 전 연령 관람 청취가 방송인데. 아, 걸쭉한데. 근데 이거 안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이 네. 되게 자극적이고 첫 문장만 읽겠다면 네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읽으면 안 돼. 호수가 다현의 몸을 삼켰다. 뭐 그거 읽어도 돼. 거기까지. 네, 네. 여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읽지 마요. 네. 호수는 저기죠. 레이크고. 왜냐하면 이렇게 괴기 소설이라고 착각하실까 봐서. 네. 뭐 이게 사람이 아. 사람 먹고 이런 거 아니고요. 네. 호수는 리얼 호수. 네, 네. 다현은 이제 사람 이름. 사람 이름. 그러니까 다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호수에 빠졌다라는 문장으로 네. 책은 시작을 뭐 이 정도는 약간 이야기를 해도 돼요. 다현은 학생이고 네. 그다음에 주인공은 그럼요, 학교의 선생인데 그 학생과 선생이 학생과 선생의 잘못된 사랑 이야기죠. 네. 네. 학생과 선생의 잘못된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 네. 그런데 호수가 삼켰다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이 죽은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누군가 이제 뭐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학생과 사랑을 나눴던 그 교사가 시체를 유기하는 거죠. 근데 그 교사는 내가 죽이진 않았다라고 처음부터 네.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이 교사와 다현이를 누가 죽였을까? 다현이가 이제 그렇고 그런 관계였는데 다현이 죽어서 시체를 호수에 선생님이 빠뜨리고 있는데 내가 죽인 건 아니야. 누가 죽였지? 이게 이제 소설의 도입이라는. 네, 도입이죠. 이 정도면 대박 자극적이죠. 네. 너무 자극적이고 솔직히 잘못된 사랑이라는 표현도 쓰고 싶지 않고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쓰레기 주인공의 그럼 이야기라고 금지된 생각합니다. 사랑, 잘못된 사랑 사랑. 말고 뭐라고 할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게 사랑일 수도 있는데 읽다 보면 사랑이라기보다는 좀 성적 착취의 느낌이 좀 더 저는 강했어요. 그냥 잘못된 관계, 잘못된 만남. 잘못된 관계. 하지만은 이제 서로의 기대는 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에서 항상 미성년자는 그런 기대를 하고 성인은 아니죠. 네, 대부분. 그래서 맞다. 처음부터 좀 약간 좀 설정 자체에 약간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런 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약간 훅이 될 수 있는 또 분들도 있을 있지만, 테고 또 네. 어떤 분들은 네. 좀 그렇기 때문에 싫다라고 네네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거 이유가 좀 있는 네. 딱 나중에 들었는데 읽으면. 나는 그런 설정으로 시작하는 거 그냥 읽기 싫어 짜증나 그런 거 안 읽으면 되죠. 맞아요. 근데 또 읽으면 또 우리를 또 뒤통수 쳤던 그걸 한번 느껴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있고 사실 저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혜원 작가님을 원래 아니까 그래도 정혜원 작가님 소설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넘어갔는데 맞아요. 이런 설정이 너무 불쾌하신 분들은 못 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저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아무런 상관은 없는데 최근에 이 방송했던 재수사가 떠오르는 네. 거는 그냥 단순히 이게 경찰이 뭔가 사건 수사하는 장면이 워낙 많기 때문이겠죠. 근데 조금 떠오르는 면 저 읽었어요. 재수사 드디어 봤습니까? 네,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 범인 이야기 많이 나오는 파트 되게 좋았어요. 홀수 챕터, 네, 문제 홀수 홀수 챕터. 네, 저는 좋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네. 장강명 작가님이랑 김혜정 대표님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진짜 험한 막말들이 많이 오갔는데 네. 홀수 챕터를 아예 빼고 에디터스 네. 판 같은 걸 새로 내는 게 어떠냐. 네. 아니요, 저는 좋았어요. 홀수 챕터의 네. 분량을 지금의 한 반의 반으로 줄이면 어떻겠냐. 이 시대에
요즘 너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설들이 많이 없어서 그 장강명 작가님이 작정하고 말씀하신 것 같았고 좋았어요. 저는 장강명 작가님한테 칭찬 되게 많이 해준 다음에 네. 살짝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를? 홀수 챕터만 따로 뽑아서 장강명의 독서 노트라고 책을 따로 내라. 아무튼 그 방송이 업로드되고 나니까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좀 몇 개 달았어요. 네. 아 이렇게 작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까지 아 진짜 신랄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할 수 있느냐 책걸상 짱 뭐 이런 분위기로 그러면서 장강명 대인배 장강명 대인배. 저렇게 말하는데 화를 안 내. 막 어. 와 멋지다.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때 좀 짜증났어. 또 몰아간다 또 아닙니다. 짜증났어. 좀. 아니에요. 아, 처음에 그 카프카 할 때 그 하트하트한 눈빛과 나중에 장강명의 독서노트 아니면 아니에요. 에디터스 아니 정확히 합시다. 짜증을 내진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약간 짜증이 났을진 모르겠으나 겉으로 표현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대인배 캐릭터 맞아요. 아니셔가지고 네. 네. 대인배 맞더라고요. 저는 네. 혼비님이 제 수사 어떻게 읽을지 되게 궁금했는데 난 나보다는 그 홀수 챕터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 진짜 좋았어요. 원래 그런 거 챕터. 그런 약간 좀 나는 이게 뭐라는 거야? 이러고 약간 그러면 싫어하는데. 짝수 챕터가 별로 안 좋았나? 짝수 챕터는 당연히 좋았고. 아 짝수가 싫었군요. 아니에요. 뭐 하나 싫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짝수 짝수 챕터 좋았어요. 근데 이제 홀수가 논란이었으니까. 네. 짝수 챕터가 좋았어요? 홀수 챕터가 좋았어요? 홀수가 조금 더 좋긴 했는데. 홀수가 좋았어요? 그 네. 짝수가 별로 안 아니야, 좋았다니. 짝수 좋았다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혼비 작가님은 짝수 챕터의 연지의 캐릭터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자꾸 몰아가시죠? 저 좋았습니다. 네. 네, 좋았나요? 네네. 네. 왜냐하면 그 90년생 연지의 캐릭터에 대해서 네. 약간 너무 아저씨 같다. 아. 이제 그런 식의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니 또 아저씨 같은 여성도 세상에 존재하는데 네, 그런 여성 캐릭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저씨 같다는 데는 동의하는 거군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이 수사하는 경찰, 네. 강력 사건 수사하는 여성 경찰은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너무 네, 저도 스테레오타입이긴 그렇게 하지만 생각했어요. 아저씨 같은 요소가 그래도 네. 조금 더 있는 편 맞아요. 그런 캐릭터의 여성들이 택하는 직업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웠던 것 음. 같아요. 네. 그리고 저 헤어질 결심에도 김신영 씨가 경찰로 나오잖아. 그쵸. 하나도 안 어색하잖아. 네. 그리고 실제로 장강명 작가가 굉장히 많은 그 남성 여성 네. 그 강력계 경찰들이랑 인터뷰를 한 다음에 소설을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네. 스테레오타입 같은 게 존재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있어요. 같아요. 실제로 경찰을 하시는 네. 분들 중에서. 네. 경찰을 거의 안 만나봐가지고요. 아니지 않아요? 경찰을 제가 뭐 이런 거요? 뭐 선생님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그렇게는 많이 만났죠. 자 후후 더 불어요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만났죠.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무슨 얘기가 제가 경찰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정말로 long time ago 이야기인데요. 네. 한 24 years ago. 네. 제가 경찰관 한 명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법대로 하실래요? 인간적으로 하실래요? 라고 해서 제가 씩 웃으면서 인간적으로 해야죠. 라고 하고 인간적으로 처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뭐를요? 뭐래? 뭐를요? 뭘요? 교통경찰관이 불법 주차. 과속한 저를 과속. 세우더니 다행이다. 나 지금 음주운전이라고 얘기하면 나 절교해야 되나? 고민할 음주운전은 뻔했어요. 너무 걸린 다행이다. 적도 없고 한 적도 네. 없습니다. 과속이라서 너무 고마울 정도야. 네. 과속을 해서 한번 걸렸는데 창문 내려가서 네. 정말로 딱 그 워딩이었어요. 네. 딱 오시더니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90년대는 맞아요. 지금이랑은 되게 다를 때니까요. 네. 요즘은 경찰이 왔을 때 창문 내린 다음에 법대로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런 소리를 하면은 잡혀갑니다. 그렇죠.
자 쓸데없는 얘기 지금 했는데 다시 그- 이제 돌아오죠. 다시 홍학의 돌아가서 홍학의 자리를 읽으면서 재수사가 연상됐던 이유는 아니 그냥 단순히 음, 그 재수사에서도 보면 계속 그게 20년 전 사건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CCTV 막 뒤지고 탐문하고 네. 사람 만나고 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책을 재밌게 읽었으니까 네. 물론 이제 홍학의 자리를 훨씬 먼저 읽었지만 네. 이 책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도 계속해서 그 CCTV 확인하면서 돌아다니고 시간 체크하고 맞아요. 범인 찾아가는 과정 이 범인 찾아가는 과정을 독자들은 글쎄요 이게 이제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 읽으면서 네. 이게 주인공이 어쨌든 그 잘못된 사랑을 나눈 그 두 사람이잖아요. 네. 하나는 죽었지, 하나는 그 사람을 죽인 걸로 지금 오해받고 있지. 이러면서 나도 계속 진짜 범인이 누구지? 잡혀야 되는데 그냥 이게 저 쓰레기이긴 한데 억울하잖아. 이게 그치. 자기가 그치. 아니 억울하죠. 억울하죠. 아 그리고 어느 순간 처음에 그 독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독자는 다 알지. 독자들은 어쨌든 그 쓰레기 교사가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독자도 같이 그 교사의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하게 되죠. 그 당연히. 그거는 제가 특별히 쓰레기라서 그런 건 아닌 거죠. 아니, 살인자 만난 쓰레기가 어딨어요? 아 살인자가 그렇구나. 더 살인자가 더 쓰레기. 쓰레기구나.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이 되어가지고 이제 도대체 그 학생을 진짜로 죽인 범인은- 진짜 범인은 누군지를 계속해서 막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찰은 오히려 그 교사를 범인으로 상정하고 혹은 정황상 정황상 그래 간주하고 보이니까. 계속해서 그 교사에게 막 이렇게 옥죄 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독자 입장에서는 아닌데 막 이런 게 있죠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작가님은 그런 걸 노렸을 그렇죠. 테고. 그렇지. 그리고 그 교사는 정말 난감한 게 이 학생과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은 또 증명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로 맞아요. 난감한 상황에 있는 거고 그런 그 구성이라 그럴까요? 너무 좋았죠. 그걸 너무 잘 짜놓은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면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읽으면서 계속해서 장면들을 나름대로 구상을 했다니까요. 이거 뭐 호수, 학교, 뭐 그리고 약간의 그런 약간 시골 마을, 이거 그럴 듯한데 등등등. 감독 데뷔하려고? 아니요. 이제 와서? 아니 요즘에 드라마를 워낙에 많이 보니까 소설을 읽으면 이렇게 드라마 장면들이 막 연상이 된다고요. 넷플릭스에 한번 팔아볼까요? 이거는 저 지상파에서는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맞아요. 저 문학동네에서 뭐 열심히 알아보고 있겠죠. 요 저 엘릭시르가 문학동네 네, 맞아요. 임프린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비하인드 허 아이즈보다는 훨씬 만들기 쉬울 것 같은데. 너무 그 비하인드 허 아이즈 넷플릭스에서 그 인기 있게 방송도 되고 그러더만. 비하인드 아이즈 정말 서술 대단한 트릭의 작품. 최고봉이죠. 서술 트릭. 그게 최고봉. 서술 트릭. 서술 네. 트릭이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런 거 홍학의 자리 같은 거 서술 트릭. 서술을 할 때 의도적으로 이제 사람 독자들의 읽는 어떤 편견이라든지 고정관념 같은 걸 좀 이용해가지고 이제 주의를 좀 다른 데로 돌렸는데 사실은 이쪽에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맥거핀들을 이렇게 던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서술적인 작가의 의도적인 트릭이었다는 게 서술 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거핀이나 뭐 다른 또 트릭 뭐 있어. 하여튼 눈에 보이는 뭔가 뾰족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술로만 서술 전반적으로 이 쭉 읽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어느 독자들은 어느 네. 한쪽으로 쳐다보게 되는데 네네. 사실은 우리가 저쪽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뭐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 같은 거. 에거서 에크로이드 살인 크리스티. 사건 아니면 비하인드 허 아이즈 같은 경우도 그것도 서술 그것도 트릭이죠. 서술 트릭이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 이제 귀신 신하라 까먹는 빙이 이런 게 네. 참고로 홍학의 자리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절대 소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JYP가 YG한테 읽으라고 했을 리가 없고요. 네. 아니 와이자한테 읽으라고 할 수도 있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아니 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읽느니 차라리 SF를 읽겠다. SF는 뭔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든 거지. 그쵸. 뭐 택도 없는 난데없이 뛰쳐나와가지고는 알고 보니 초자연이네 이러고 끝내는 건 이건 택도 없다. 네.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맞아요. 근데 홍학의 자리는 진짜 전혀 그런 거 그건 없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너무 근데 진짜 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계속 숨기고 있는 그 큰 반전뿐만 아니라 왜 중간중간에도 뒤통수 자질구레한 탁탁 치는 이렇게 자잘한 반전들이 툭툭 나오는데 그래서 자질구레한 것들에 대한 떡밥들도 다 회수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쓰인 소설이고 네. 저는 이 작품 때문에 이 정혜연 작가님의 이름을 좀 기억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다른 작품들이 나오면은 좀 찾아서 읽어볼 생각이고 네. 혼비님께서 전작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시니까 한번 전작들도 좀 찾아서 읽어볼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저는 그 아까 6월달에 읽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1쇄는 작년 여름에 나온 거예요. 네. 제가 발견을 1년 지나서 그냥 했을 뿐이고 그리고 제가 읽은 책이 6쇄더라고요. 누군가는 또 이런 이 책 그리고 이 작가의 이 재미있는 부분을 다 캐치해가지고 열심히 사서 또 읽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만 홍학의 몰랐구나. 자리가 초반에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자될 정도로. 홍학의 자리가. 네, 이 책이. 근데 혼비님도 좀 늦게 읽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놓고 계속 읽지를 못하고 있다가 저는 JYP님이 정혜연 작가님 홍학의 자리 이야기를 해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자가 웬일이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전 뭐 되게 아무거나 알아보셨구나. 아무거나 다 보는데 어떤 때는 이제 우리 보고 막 괜히 읽었다고 집어 던지는 책들은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무 기대 없이 네. 아무 기대 없이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 이게 기본 설정이나 이런 거 자극적이잖아. 그래서 그냥 자극적이고 잘 팔리고 팬도 많다고 하고 하니 뭐지 이러고 그냥 일본에서 요새 한창 잘 나간다는 장르 소설 번역 새로 누구 하나 소개되면 한번 볼까 뭐 이런 심정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잘 썼고. 그러니까 저는 JRP만큼도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JRP가 귀찮게 하니까 그래 읽어줘마 내가. 그런데 재밌었어. 읽자마자 내가 바로 이야기했잖아요. 좋았다고. 아니 뒤통수 맞았다고. 좋았다고는 아니고 그냥 뒤통수 맞았다고. 근데 당연히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미는 재밌어가지고 있었는데 좋았다는 아니잖아는 거죠. 단숨에 읽었고 속았다. 그다음에 속았다. 이게 속은 게 너무 분한 거야. 그러니까 재밌다, 속았다. 요거는 맞는데 좋았다는 표현은 지금 안 쓰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분해서 너무 뒤통수 맞은 게. 근데 알고 보면 그 트릭이 많이 쓰이잖아요. 많이 쓰이는 트릭이죠. 많이 쓰이는 사실. 트릭이죠.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도 나오고. 그래요. 네. 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듣는 분이 아씨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그 많은 장면 중에 도대체 무슨 트릭이 아니 스리생에 어떤 추리 소설적인 요소가 있었지 이러고 또 이제 고민하신다. 스리생을 1부부터 16부인가? 뭐 시즌 20부인가? 1, 2 있잖아요. 시즌 1에 나오나요? 2에 나오나요? 그 그것까지 트릭은? 얘기해 주면 안 되죠. 아 그래요? 원투 다 원투 보시고. 다 안 돼요. 더 얘기하지 말고 얼른 오늘은 댓글 읽고 마무리해요. 네네. 댓글 좀 보겠습니다. JSHA 땡땡땡땡님 요 이제 무슨 책 방송 보고 남기신 댓글일까요? 정숙환 가부. 네네네. 성남시 도서관에는 6곳에 있는데 다 빌려갔네요. 책걸상 방송한 날이라서 그런가 봐요. 늘 책걸상 방송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성남시 도서관이라서 빌려보려면 행동이 빨라야 한답니다. 책걸상 애청자로선 흐뭇하게 생각해야겠죠? 흐흐. 진짜? 우리가 방송하면은 그 책이 성남시 도서관에서 다 대출이 돼요? 근데 그런가 봐요. 멋있다, 되게. 그리고 소금 항아리님께서 청취자들이 주로 성남시 사시는 거야? 성남시에 많이 사시나 봐요. 소금 항아리 성남 FC 팬이 있어서 성남시 청취자가 많은 건가? 참고로 성남 FC 강등됐습니다. 알고 일부러. 있습니다. 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딘가가 올라왔죠. 무슨 지방에. 두 팀이 올라오고 광주하고 네. 두 팀이 네. 내려갔죠. 참고로 YG는 K리그 승강제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를 겁니다. 나 그거 읽었잖아요. 뭐 K리그 태아 캔캔캔. 씨가 최근에 또 바뀌었어.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네. 최근에 약간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네. 어쨌든 댓글. 네, 소금 항아리님.
저번 회차 예고처럼 하신 말씀에 이번 회차에 기대했습니다. 혼비님과 YG님이 멱살 우찌 잡으실지요. 에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YG님이 서점에서 아이와 곤란했던 상황 저랑 똑같았어요. 전 비록 25딸이었지만요. 아 대체 무슨 책인데 찾아달라고 해. 끝내 제가 찾았어요. 늘 차에서 방송을 듣는데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 받는 순간 혼비님 멘트가 나오는 바람에 좀 부끄러웠더랬습니다. 81년생도 섹스, 오르가슴 등의 단어가 말하기 좀 부끄럽다 했던 그런 점에서 혼비님의 의견에 저는 더 공감합니다. 다음엔 더 격하게 멱살 잡아주세요. 야. 이게 다들 싸우면은 또 주로 YG 욕하면서도 댓글도 더 많이 달고 책도 더 많이 찾아보고 그런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원래 사람이 싸울 듯 하면 싸워 부추기는 거고 진짜로 싸우면 또 말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파리에서 길을 잃다도 저희들이 JYP님 극딜을 했다고 댓글 되게 많이 달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심지어 또 찾아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었고. 그 드라이브 스루에 가서 커피 받으려고 창문 쭉 내렸는데 여기서 뭐 81년생도 오르가즘 말하기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면은 커피 주시는 분이 이분 참 특이한 아니 취향이시네. 무슨 뭐. 상담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요즘 라디오는 이렇네. 이러고. 세바국님 정말 즐겁게 후딱 몰입해 읽고 왔습니다. 영어 오디오북은 인도 억양 연기를 정말 잘하는 분이 읽어주셔서 유쾌한 발리우드 영화 한 편을 본 기분이에요. 자신의 목소리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연대가 생긴다는 것의 힘을 본능적인 욕망을 공유하며 얻게 된다는 개연성도 최고였고요. 교육 정도, 문화 차이가 무색해지니까요. 저는 제이슨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손잡이라는 떡밥도 중요했고 과부들에게 배운 스킬도 실행했어야 하니까요. 어차피 판타지 소설, 판타지 남주는 찰떡이죠. 독지가 원서 읽기 다음 책 선정 완료입니다. 그리고 혼비님의 가브리엘 제빈 언급에 1000% 동의요. 저는 섬에 있는 서점보다 비바제인 완독 후에 느꼈던 해방감, 만세하는 느낌을 이 책에서도 받았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소리치는 느낌이랄까요? 네. 자몽님께서도 YG님이 이 방송에서 혼비님이랑 대판 싸웠다고 하셔서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하며 들었네요. 제가 마음의 준비를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더 활활 타올랐을지 모르겠지만 방송으로 듣기로는 이 일로 혼비님이 YG님과 다시는 밥을 같이 안 먹거나 책걸상 그만두시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책이 더 궁금해지네요. 서로 다른 의견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책걸상이라 더 좋습니다. 이 책도 조만간 읽어보려고요. 네, 햇살고연님. 세 분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아주 흥미로운 방송이었습니다. 역시 JYP는 제작자. 방송이 아주 재밌어지는 책을 잘 고르세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기로 했어요. 클럽하우스 원서 읽기 멤버들과 원서로 말이에요. 저희들의 의견은 몇 달 후에 들을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시즌 5에서 만나요. 네, 저기 그 책걸상 독지가들 분들 중에 몇 분들은 또 모여서 원서 읽기도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원서 읽기, 뭐 고전 읽기, 맞아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놀라운 하세요. 분들이에요.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죠.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